후미는 남편이 나흘 전 남쪽 해변에서 주워온 미군 식량으로 죽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인다. 워시워시, 엄마, 미군들이 우물 있는 집에 찾아와 워시워시 했대요. 워시워시, 내 옷을 빨아줘, 내 옷을 빨아줘. 내 옷을 빨아줘, 내 옷을 빨아줘. 후미오와 기코는 신이 났다. 엄마, 미군들이 쇠부엉이 숲에서 뱀을 잡는 것도 봤어요. 미군 하나는 머리를 잡고 다른 하나는 꼬리를 잡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 집 부엌에 들어왔던 뱀보다 크고 검은 뱀이었어요. 강에서 미군들을 봤어요. 거인같이 커다란 미군들이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근데 백인 미군들은 강 위에서 수영하고 깜둥이 미군들은 강 아래에서 수영했어요. 엄마, 깜둥이 미군들이 왜 강 아래에서 수영하는 줄 알아요? 왜지? 인종차별 때문에요. 엄마, 인종차별이 뭐냐면 말이에요. 인간을 1등, 2등, 3등 그렇게 나누는 거래요. 일본인들은 1등, 오키나와인은 2등, 조선인은 3등. 엄마, 그런데 난 조선인이에요? 후미오, 너는 오키나와인이란다. 그리고 일본인이란다. 내가 조선인이라는 걸요? 누가 그러든? 아이들이요. 후미오, 너는 오키나와인이란다. 오키나와인 일본인. 그래, 넌 오키나와인 일본인이란다. 미유 누나도, 기코도, 아기도. 아빠가 조선인이어서 조선인이라는 걸요. 후미오, 잘 들으렴. 미유, 기코, 너희들도 잘 새겨 들으렴. 엄마가 너희들을 낳았지? 엄마는 오키나와인이지? 오키나와인인 엄마가 너희를 낳았으니 너희는 오키나와인이란다. 게다가 너희는 오키나와에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너희는 오키나와인이란다. 그런데 후미오, 오키나와가 일본 세상이어서 오키나와인은 전부 일본인이 돼야 하니 일본인이란다. 엄마, 그럼 형은요? 히데오 형은요? 후미오가 묻는다. 후미는 당혹스럽다. 후미오는 형이 자신과 아버지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 후미는 아무 말이 없는 히데오를 쳐다본다. 히데오는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개 흰 물고기를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날 이후로 히데오는 부쩍 말이 없어졌다. 히데오 형은 일본인이란다. 히데오가 빈 대접을 내려놓고 일어선다. 히데오 형! 히데오는 후미오가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마당으로 나간다. 후미는 텐마루에 우두커니 손님처럼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은 내내 아무 말이 없다. 그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지만 묻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억지를 쓰고 있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히데오는 일본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오키나와인 일본인이어야 한다. 그래야 이 섬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후미오와 기코도 빈 대접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간다. 방금까지 마당에 있던 히데오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미유가 히데오 오빠를 찾으러 가고 후미의 곁에는 아기뿐이다. 아기는 대나무 바구니 속에서 잠들어 있다. 조선인 고물상은 여전히 텐마루에 말없이 앉아있다. 사냥 삶는 냄새가 나네요. 사냥을 잡을 거라고 하더니. 조선인 고물상은 낮에 사토가 한 마리 떠올라 신음을 토한다. 다마키 씨네 둘째 딸이 아까 제 동생을 업고 우리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아빠가 사냥을 잡을 거라고 미유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응. 후미는 빈 대접들을 포개며 말한다. 다마키 씨도 기무라 총대장의 스파이 장부에 올라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토 씨가 스파이 혐의를 씌워 밀고 해서요. 다마키 씨가 스파이라니. 주인 아주머니 말이 사토 씨가 스파이라고 하면 스파이가 된다더군요. 후미는 어깨를 턴다. 당장 오늘 밤에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녀는 오늘 밤 이 섬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어서 밤이 지나가고 날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 땅거미도 깔리지 않았다. 초저녁이지만 마당은 대낮처럼 환하다. 아기가 깨어난다. 후미는 대나무 바구니 속 아기를 들어 품에 안는다. 섬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신과 남편, 나머지 아이들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녀 안에 저절로 생겨난다. 집 뒤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히데오가 부르는 노랫소리다. 말랑말랑 출렁출렁 물방울 같은 아기 몸을 어떻게 칼로 찢었을까? 콩닥콩닥 심장이 뛰는 아기 가슴에 어떻게 칼을 꽂았을까? 콩닥콩닥. 심장 뛰는 소리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데.
젖을 먹고 졸려하는 아기를 품에 안아 재우며 후미는 속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녀는 인간 사냥꾼들이 요미치의 젖먹이 아기까지 칼로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웠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소 목장에서 59명이 처형당했을 때보다 더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 아기 몸은 물방울, 아기 몸은 목화솜, 아기 몸은 집에는 그녀와 아기, 남편뿐이다. 집 앞 도랑에서 후미오와 기코의 목소리가 가물가물 들려온다. 조선인 고물상은 오늘 해변에 미군이 떨어뜨린 식량을 주우러 가지 않았다. 그도 소문을 들었다. 인간 사냥꾼들이 그 아기를 죽인 건 그 아기가 요미치 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후미는 아무 말이 없는 남편을 바라본다. 그는 오늘도 텐마루에 손님처럼 우두커니 앉아있다. 피골이 상접한 남편은 부쩍 늙고 초라해 보인다. 그는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원망스런 마음이 치인다. 남편이 오키나와인이 아닌 조선인인 게 속상하다. 전에도 몇 번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지만 바람처럼 잠깐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심지어 남편이 조선인인 게 무섭기까지 하다. 내 남편이야 남편. 스스로를 타이르려 애쓰는 후미에게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아 이슬처럼 맑고 순수한 목소리를 간직한 소년이 꾸밈없이 담백하게 부르는 노랫소리에 후미의 얼굴이 조금 펴진다. 초점이 살짝 풀어진 그녀의 눈동자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찾아 헤매듯 먼 곳을 응시한다. 우리 히데오가 노래를 부르네요, 여보. 우리 히데오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히데오의 친부는 내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걸 알고 나서는 날 벌레처럼 대했어요. 난 혹독하게 무시당하고 처참하게 배반당했어요. 완벽하게 버려지고 나서야 본토인인 그 남자가 날 한낱 데리고 노는 여자 정도로 여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본토에 처자식이 있다는 사실도 히데오를 임신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나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걸 알았지만 히데오를 낳기로 마음먹었어요. 내 몸에 들어선 아기를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히데오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끊어질 듯 반복되며 계속 이어진다. 그 노랫소리를 따라 후미의 이야기도 이어진다. 나는 내 할머니가, 내 어머니와 이모 고모들이, 내 고향 마을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낳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여자가 어른이 되면 몸에 아기가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녀들은 자신의 몸에 아이가 들어서면 두말 않고 받아서 낳았어요. 히데오를 가진 지 7달쯤 됐을 때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처녀의 몸으로 배가 불러 고향에 나타난 나는 어머니의 근심거리이자 수치가 됐어요. 내 오빠들과 여동생들의 치부가 됐어요. 어머니는 날 심하게 꾸짖으면서도 날 걷어주셨어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천을 떠다가 기저귀를 짓고 태어날 아기에게 입힐 옷을 지으셨어요. 어머니는 날 부끄러워하면서도 안쓰러워하셨어요. 내 몸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를 저주하면서도 막상 아기가 태어나려 하자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밤새 애를 쓰셨어요. 날이 밝아오고 아기가 태어나자 진심으로 기뻐하셨지요. 지친 어머니가 쓰러지듯 잠들고 나는 히데오를 품에 안고 손가락을 세고 세며 생각했어요. 혹시나 손가락을 모자라게 달고 나오진 않았는지 히데오의 손가락을 세고 세며 생각했어요. 나는 히데오의 친부를 사랑했던 걸까?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본토인 남자를 사랑했던 게 아닐까? 그 남자가 오키나와인이었어도 그 남자를 사랑했을까? 후미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다시 말을 잇는다. 히데오가 들어서는 바람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했지만 나는 히데오를 낳은 걸 후회하지 않아요. 히데오가 태어나서 미유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후미유, 기코, 그리고 우리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히데오는 혼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히데오는 동생들을 데리고 태어났어요. 노랫소리는 희미해지더니 들려오지 않는다. 바늘땀을 거칠게 뜨는 것 같은 풀벌레 소리가 사라진 노랫소리를 대신한다. 조선인 고물상은 문득 히데오가 노랫소리와 함께 이 섬에서 영원히 모습을 감춰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어깨를 후들떤다. 요 며칠 그 남자가 망령처럼 꿈에 보여요. 히데오의 친부요. 그 남자를 만나는 내내 난 오키나와 여자인 나 자신이 싫었어요. 난 일본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일본 여자처럼 차려입고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 여자처럼 웃고 울고
일본 여자처럼 고갯짓을 하고 표정 지으려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본 여자처럼 꾸며도 오키나와 여자인 걸 가릴 수 없는 내 얼굴, 내 피부색, 내 몸. 일본 여자처럼 꾸미려고 애를 쓸수록 나는 자신이 오키나와 여자라는 걸 절망적으로 깨달아야 했어요. 일본 남자에게 순정을 준 뒤로 어쩌다 고향집에 갈 때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내가 오키나와 여자로 태어난 게 어머니 탓 같아서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지 않기도 했어요. 내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으면 땅속 깊이 뻗어 있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뽑아버릴 수 없는 뿌리를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친척들은 내가 올바로 시집갈 수 없는 처지여서 조선인 남자와 살고 있다고 수군거렸지만 내가 당신과 살고 있는 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히데오 친부가 찌그러뜨린 내 심장을 펴줬어요. 내 심장은 발로 마구 밟은 깡통처럼 찌그러져 있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의 아내인 게 부끄럽지 않아요. 후미는 탄식을 길게 토하고 나서 다시 말을 잇는다. 그런데 지칠 때가 있어요. 당신이 조선인이어서 따라다니는 악의적인 소문, 비난, 손가락질, 해코지, 스파이라는 의심.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 재밌는 얘기가 있어. 혼자 놀러나간 후미오 오빠를 찾아 쇠 부엉이 숲에 든 기코의 귀에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 재밌는 얘기가 있어. 후미오 오빠? 재밌는 얘기가 있어. 재밌는 얘기가 있어. 목소리는 여러 개다. 그리고 전부 다 사내 아이들의 목소리이다. 기코는 후미오 오빠의 목소리도 섞여 있는 것 같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 재밌는 얘기가 있어. 나무들 뒤에서 사내 아이들이 걸어나와 기코를 둘러싼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 재밌는 얘기가 있어. 기코는 사내 아이들을 바라본다. 스파이 놀이를 하며 후미오 오빠를 스파이로 처형한 오빠들이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 재밌는 얘기가 있어. 재밌는 얘기가 뭔데? 기코가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친다. 엄마, 인간 사냥꾼들이 아빠를 죽일 거래요. 독감에 걸려 불덩이인 미유의 몸을 젖은 천으로 닦던 후미가 얼굴을 든다. 기코를 바라본다. 누가 그러든 오빠들이요. 엄마, 인간 사냥꾼들이 엄마하고 우리도 죽일 거래요. 후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린 딸을 쳐다보기만 한다. 우리 아기도 죽일 거래요. 키다와 인간 사냥꾼, 경반 단원들이 사네요 씨의 집으로 향한다. 사내 하나가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횃불은 필요 없다. 달이 넘치게 밝기 때문이다. 오늘 밤 조선인 고물상을 잡지 못하면 이 마을 주민 전부 스파이다. 개가 맹렬히 짖는 집 앞에 이르자 사내가 말한다. 이 집이에요. 조선인 고물상하고 아들하고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요. 조선인 고물상은 사네요 씨와 그의 아이들이 방에서 마당으로 끌려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후미오가 아빠를 끌어안는다. 조선인 스파이를 어디에 숨겼지? 이케다가 총검을 빼들며 묻는다. 몰라. 사네요 씨는 고개를 흔든다. 사네요 씨 아저씨 어서 말해요. 인간 사냥꾼들 뒤에 서 있던 경반단원 하나가 사네요 씨를 다그친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을 주민 전부 스파이가 된단 말이에요. 몰라. 찾아. 이케다가 인간 사냥꾼들에게 명령한다. 발소리들이 집더미 쪽으로 몰려온다. 집더미 한쪽이 무너져 내린다. 놀란 쥐들이 찍찍찍 소리를 내며 도망간다. 어떤 손이 집더미 속으로 쑥 들어온다. 크고 뜨거운 손이 조선인 고물상의 발목을 잡는다. 피가 통하지 않을 만큼 꽉 잡더니 당기기 시작한다. 아빠! 조선인 고물상은 목에 밧줄을 감고 사네요 씨의 집 마당에 누워있다. 흥분한 인간 사냥꾼들이 조선인 고물상을 에워싸고 있다. 후미오는 매달리듯 아빠의 발을 손으로 붙잡고 주저앉아 있다. 너구리가 밧줄을 손에 감아 잡는다. 손에 힘을 쥐고 밧줄을 잡아당기자 조선인 고물상의 턱이 들린다. 조선인 고물상의 입에서 바위에 금이 가는 것 같은 소리가 토해진다. 두구로 간다. 이케다가 명령한다. 형, 두구로 가래요. 괜히 너구리에게 말한다. 나도 들었어. 너구리가 걘을 째려본다. 너구리는 망설이다 밧줄을 잡아당긴다. 밧줄이 조선인 고물상의 목을 조이며 그의 몸을 너구리 쪽으로 끌어당겨 놓는다.
너구리와 다람쥐는 함께 밧줄을 잡아당기며 북쪽으로 발을 놓는다. 조선인 고물상은 밧줄에 목이 매달려 조금씩 끌려간다. 사내호 씨의 집에서 두까지는 300m쯤 된다. 죽은 개처럼 끌려가는구나. 조선인 고물상은 뼈가 앙상한 사지를 늘어뜨리고 끌려가며 오열한다.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땅이 미쳐서는 조선인 고물상의 살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돌멩이도 미쳐서는 송곳니가 돼 그의 살을 찌른다. 아주 작은 돌멩이도 송곳니가 된다. 풀포기가 칼이 돼 그의 살을 벤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성난 낫이 돼 그의 얼굴 위에서 춤을 춘다. 50m도 못 가 조선인 고물상의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 등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 뒤꿈치에서도 피가 흐른다. 어떤 손이 조선인 고물상의 발을 와락 붙들고 매달린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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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미오는 밧줄에 목이 매달려 끌려가는 아빠의 발에 매달려 함께 끌려간다. 우리 아빠를 놔줘요. 우리 아빠는 스파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를 죽이지 마요. 우리 아빠를 살려줘요. 족제비가 후미오를 들어 내동댕이 친다. 후미오, 도망가! 조선인 고물상의 목에서는 그러나 호두가 으깨지는 것 같은 괴상한 소리만 나온다. 도망가! 후미오는 다시 아빠의 발에 매달린다. 매달려 7m쯤 끌려간다. 족제비가 후미오에게 달려들어 떼어낸다. 다시 아빠의 발에 매달리려는 그 애를 군인이 거꾸로 들어 고구마 밭으로 던진다. 죽여! 조선인 고물상의 머리는 2개 놓여 있다. 히데오가 잡았던 흰 물고기가 놓였던 그 둑이다. 조선인 고물상은 눈을 뜨고 있다. 료타가 조선인 고물상의 목에 감긴 밧줄을 2 손으로 매달리듯 움켜잡고 있다. 시커멓고 커다란 손의 마디들이 붉어지며 손가락에 난 털이 일어선다. 밧줄이 조선인 고물상의 목을 쪼여온다. 조선인 고물상의 얼굴이 둑 바닥에서 한 뼘쯤 들렸다 떨어진다. 조선인 고물상의 입에서 토해지는 소리가 마치 해명이 우는 소리처럼 둑 위에 떠돈다. 스파이? 스파이. 괜히 소목장에서 익힌 주술을 외우며 조선인 고물상의 해골 같은 얼굴을 들여다본다. 미동조차 없지만 황금빛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2 눈동자가 해골이 아니라는 걸 걔에게 일깨우고 있다. 2 눈동자에 홀린 듯 사로잡혀 있던 그는 오줌을 찔끔 싸지르며 뒷걸음질한다. 조선인 고물상의 머리가 한 번 더 들렸다 떨어진다. 뒤이어 후미오의 높고 가는 비명소리가 섬을 찍고 찢는다. 조선인 고물상의 집에서 100m쯤 떨어진 가주마루 나무 아래 후미와 히데오, 농부처럼 차려입은 군인 2과 족제비가 맞닥뜨린다. 후미는 우는 아기를 꼭 끌어안으며 히데오의 앞을 가로막고 선다. 아기의 얼굴과 함께 울음소리가 후미의 가슴에 짓눌린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가주마루 나무의 털뿌리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며 흔들린다. 어느 집에서 뒤늦게 태우는 집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다. 후미는 가주마루 나무 뒤 들판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걸 느낀다. 그녀는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 후미는 군인의 손에 들린 총검에서 피가 뚝뚝 흐르는 걸 경악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내 남편을 죽인 거야? 응? 후미오는 죽이지 않았지? 후미는 피가 땅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로 떨어지는 것 같다. 아, 후미는 차라리 미쳐서 가슴을 찢어 보이고 싶다. 군인이 총검을 치켜들자 그녀는 반짝 정신을 차리고 말한다. 히데오는 살려주세요. 히데오? 큰아이요. 큰아이는 살려주세요. 이의 아버지는 일본 본토인이에요. 일본인이요. 족제비가 총검을 치켜든 군인을 쳐다본다. 전부 죽이라고 했어. 자라서 복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군인이 총검을 들며 말한다. 히데오, 도망가. 후미가 손으로 히데오를 힘껏 떠미는 동시에 군인이 그녀의 머리를 총검으로 내리친다.